자, 오늘은 경우의 수 세 번째 시간, 이제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죠. 우리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 고등수학 과정에서는 자, 주로 이제 중복이 없는 경우만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 없이 자, 알개를 택하죠. 그 다음에 택한 알개를 자, 일렬로 나열했습니다. 여기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얘기고,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고, 순서가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각각의 이제 자격이 다르다고 했었죠.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알개를 그냥 택한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열에서 이 순서를 고려하지 자, 않게 되면 그게 조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 B, C, D 4명이 있습니다. 자, 얘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순열로 한번 해보죠. 이제 반장과 부반장을 뽑겠다. 자,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이제 4명이었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3명. 우리가 얘를 4P2.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장, 부반장,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대표 2명.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표 뽑기라고 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조합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장, 부반장이었을 때 이렇게 A, B였던 아이 또는 B, A였던 아이가 순열에서는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랑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 만약에 대표 2명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이제 한 가지가 되죠. A와 이제 B를 뽑는 경우, 곧 자격이 같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합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순열로 먼저 고려한 다음에 곧 순서가 있고 자격이 다르다라고 먼저 고려한 후 중복된 것만큼 나눠주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뭘로 나눠준다? 자, 2로 나눠주면 얘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 없이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컨비네이션의 약자 이렇게 C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5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A, B, C, D, E 5명 중에서 자, 얘도 이제 반장, 부반장, 당번을 뽑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장, 부반장, 당번 이제 자격이 다르다. 우리 이제 순열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자, 그런데 자, 대표 3명을 뽑겠다. 만약 반장, 부반장, 당번으로 뽑는 경우가 A, B, C를 뽑았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자, 요 6가지 경우는 다 다른 경우죠. 자, 그런데 자, 얘들이 대표 3명이 된다라면 A랑 B랑 이렇게 C를 뽑는 경우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 6가지가 대표 3명으로 바뀌면 이제 한 가지가 되죠. 6가지가 이제 중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처음에 순열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5P3이 되죠. 근데 중복되는 게 몇 개다? 자, 6가지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자, 5명 중에 순서 없이 그냥 3명만 택하라, 뽑아라. 따라서 5C3 계산은 자, 요렇게 한다. 자, 그런데 요 6의 의미가 뭐죠? 요 6의 의미는 3명 뽑은 요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죠. 곧 요 6의 의미는 요 3팩의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곧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된다. 따라서 그것만큼 나눠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을 구할 수 있다. 자, 얘를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서로 다른 n명에서 중복 없이 r명을 그냥 택하기만 하는 경우 얘는 nc al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 먼저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npr이라고 생각하고, 자, 중복은 어떻게 되냐면 요 r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r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ncr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npr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자, n팩을 n-r팩으로 나눠줬었죠. 자, 그러면 요 npr 대신에 자, 얘가 들어가면 n팩 n-r팩이죠. 자, 그 다음에 r팩으로 자,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ncr은 n명 중에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죠. 얘는 뭐랑 같냐면 n명 중에 n-r명을 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조합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0명 중에 이제 98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100명이 있는데 자, 98명을 뽑았어요. 자, 그러면 몇 명이 남죠? 2명이 남죠. 그럼 우리가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거나 자,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랑 어떨까요? 이 경우의 수는 서로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요거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7C2랑 뭐랑 같죠? 7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나 7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는 서로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죠. 자, 7C2다. 자, 먼저 7P2를 뭘로 나눕니까? 자,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6을 2로 나누기 때문에 자, 21. 자, 7C5를 계산하면 7P5를 자, 뭐로 나눠주죠? 자, 5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7C5는 7 곱하기 6, 5, 4, 자, 3까지 내려가고, 자, 5팩은 5, 4, 3, 2, 1까지 내려가죠. 자, 5, 4, 3, 5, 4, 3. 약분되고, 자, 41을 자, 2로 나누면, 자, 21. 그래서 결과는 같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2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면 이제 14Cr이 이제 91이 됐다. 자, 이 얘기는 91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이제 13 곱하기 7이 되죠. 근데 14부터 시작했는데 13 곱하기 7이 됐다는 얘기는 요 7을 내서 이제 14라는 아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다 2를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여기 2를 곱해주고 이렇게 2를 나눠주면 얘는 이제 14 곱하기 13을 자 2로 나눈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R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3이 20이다. 자 NC3 얘는 MP3 나누기 자 3팩 MP3은 N, N-1, N-2 자 3칸 내려가고 자 6으로 나누네요. 이 값이 이제 20이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다 곱해서 뭐 n에 관한 3차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너무 복잡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n은 우리가 이제 자연수죠. 자,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자, 요렇게 바꾸고 6을 곱하면 얘는 4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n 값은 6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고 저는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n-1c2 자, n-1부터 이제 2칸 내려가니까 n-2까지 곱해주고 자, 2를 곱하고 자, 더하기 자, n부터 2칸 내려가고 자, 2팩으로 나눈 값 자, 요놈이랑 n-2에서부터 2칸 내려왔다 n-2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겠죠. 2칸 내려왔고 2로 나눈 값과 같다. 좌변 우변 다 없애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하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은 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자,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정리하면 n제곱 자, 마이너스
7n은 0. 그러므로 n은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 중에서 5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다음 각 경우에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5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순서가 없죠. 이제 자격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1번.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는다. 자, 7명 중에 남자를 3명만 뽑는다. 그러면 7시, 자,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 5명 중에 여자 2명을 뽑는다. 그럼 5명 중에 이제 2명을 뽑는다. 남자 7명 중에 3명을 뽑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여자 5명 중에 2명 뽑는 경우가 연결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명 중에 3명을 뽑는다. 우선은 7p3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3명까지 곱하고 이제 중복되는 거는 이제 3팩. 자, 그 다음에 곱하기 5명 중에 2명까지 순서 있게 뽑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걸로 나눠준다. 3팩은 자 6 날라가고 2팩은 4랑 약분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35 곱하기 10 350까지. 자, 2번. 자,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 자, 보통 이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여사건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여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순수하게 남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뽑아서 이제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자, 전체가 이제 12명이기 때문에 자, 12명 중에서 대표 5명을 뽑는 경우 12C5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 경우라면 여기에서 순수하게 남자 대표 5명인 경우는 남자 7명 중에서 자, 5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를 뺀다면 요놈이 적어도 여자 1명의 대표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3번은 특정한 2명이 뽑히는 경우. 자, 총 12명이 있는데 뭐 남자든 여자든 어느 2명은 이미 대표로 뽑아 놨어요. 우리는 5명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명만 더 뽑으면 될까요? 자,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럼 12명 중에 2명은 뽑혔습니다. 뽑을 수 있는 대상은 10명이 되겠죠. 자, 10명 중에 이미 2명은 대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3명만 추가적으로 대표를 더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먼저 10p3으로 뽑고 중복되는 거 자, 3팩만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자, 나누기 6. 자, 계산은 여러분들께서 해보시죠.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다. 이 중 3점을 연결해 만들 수 있는 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3개가 필요하죠. 이 3개의 점이 만약에 일직선 위에 있다면 이 3개는 이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3개가 일직선 위에만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점 3개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얘들은 삼각형이 되죠. 자, 그런데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4개의 점은 하나의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점 중에서 만약에 3개를 뽑는다면 걔들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이 일직선 위에 있는 자,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이 될 수 없으니까 자, 얘를 뺀다. 자, 요게 요 예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자, 여러분들의 목.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7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 평행선으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죠. 자, 얘를 자, 가로줄을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가로줄이 자, 6개가 있고 세로줄은 뭐 A, B, C로 한번 해볼까요? A, B, C, D, E, F, G. 자,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이제 평행한 가로줄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이제 비스듬한 세로줄 이렇게 2개면 얘는 이제 항상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로줄은 6개가 됩니다. 요 6개 중에 뭐 아무거나 이제 2개를 선택하면 평행한 가로줄 2개를 만들 수 있고, 자, 세로줄은 A에서부터 G까지 총 7개이기 때문에 자, 7개 중에 세로줄 2개를 선택하면 세로줄을 만들 수 있겠죠. 요 각각에 대해서 세로줄 또 각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조합을 공부해 봤는데 이제 조합과 순열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를 고려하느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자, 그거의 차이고, 모든 문제에서 순서가 뭐 있다 없다라고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자, 얘는 이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구나, 또는 얘는 순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문제 속에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그럼 당연히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고려해 줘야 되는 거고, 뭐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대표라는 거는 자격이 같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위에처럼 평행사변형에 세로줄 2개를 선택하고 가로줄 2개를 선택한다. 평행사변형을 만드는데 뭐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점 3개로 삼각형을 만든다. 점 3개면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 3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 상황 속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CR을 계산할 때는 우선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R팩만큼 나눠주겠다. 자, 요 2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우의 수의 이제 마지막 단원,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